화물연대 파업 15일째, 노정 간 협상은 사실상 끊겼고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보다 강경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종에 내려졌던 업무 개시 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경제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 명 등 총 10,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 확대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이나 경제와 무관하게 재벌의 이익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특히 일부 조합원의 일탈을 확대 해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위 산하의 여야 동수의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노정 간의 갈등은 이제 국제 무대로까지 번졌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위반이다. 정부는 협약상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 정부와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여기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동으로 ILO 협약 위반이라는 노동계 논리에 대해 지금은 예외 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그제 기조연설에선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권 부정이라며 정부가 파업 참여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LO가 정부에 보낸 사안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한다라는 대목을 두고 민주노총은 ILO가 사실상 협약 위반이라 판단한 거라며 ILO와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해당 표현이 외국 사례를 언급한 대목일 뿐이라며 서한은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대상인 시멘트의 출하량은 평년 대비 96%, 레미콘 생산량은 71%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항만도 빠르게 정상화돼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반출입량은 평소의 1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갈등이 이렇게 커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는 거죠. 당초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타협의 여지는 없는지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졸음운전이나 과속 등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화물차 기사의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12시간, 운행거리는 390km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임이 낮아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을 왕복을 뛰고 졸린 늘 비벼가면서 겨우겨우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조금 되는 정도? 4시간 이상 잤다 그러면 많이 잤다고. 당시 정부도 최소 운임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도입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국토부 의뢰로 작성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시행 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화물차 기사의 월 수입이 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287만 원에서 328만 원, 시멘트는 240만 원에서 414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업무 시간은 줄어 컨테이너는 13.4시간에서 12.2시간, 시멘트는 15.1시간에서 13.9시간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 운송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교통안전부문에 일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과 다른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정책의 직접적 목표인 노동시간 감소가 달성됐다며 제도 상시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합니다. 화물차 기사의 소득 보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사고가 다시 늘었다며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제도 지속 추진에는 이견이 없는 건데 대화도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도 멈춰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